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대단히 힘든 장세입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패닉에 가깝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의미있게 주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락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다.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한 말이죠. 이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이 아니라 조종의 싸움이라는 거죠. 특히 이번 조종을 통해서 오히려 주도주 윤곽이 더욱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먼저 카카오 전망과 전략. 여하튼간에 시장 충격 속에서도 오늘 마치 그 분기 1억과도 같이 특히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적은 거래량으로 이제 매도세를 잘 제압해주고 있다.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제 하방 경직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 오늘 완전히 다시 자리매김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넷마블 매수 타이밍인데 우리가 당초에 15만 5천 원 정도에서 이제 일부 매도를 했고요. 이제 지금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눌림목 매수 시점을 찾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저점 정도라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장세가 사실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니까 화요일 정도서부터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젊은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신규 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요.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카카오의 현재 주가가 네이버의 2005년도죠. 2005년도 사이클과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당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고점,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 11,000원 정도를 돌파해서 3년 동안 2005년도 6년, 7년까지 3년 동안 이제 9만원까지 올라가죠. 대략적으로 거의 900% 급증을 하는데, 카카오도 그렇다면 지금 월봉을 보도록 하겠지만, 월봉상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오를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점검 사항이 당시에 이제 네이버의 퍼가 제가 200배로 기억하거든요. 200배에서 출발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6배 혹은 한 7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포에서 이제 저포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는 실제 어떤 실적보다는 성장성이 감안되면서 주가가 이제 턱없이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퍼라든가 PBR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면서 실적이 급증하니까 퍼가 혹은 이제 PBR이 이제 저퍼라든가 저 PBR로 바뀌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클상 상당히 유사한 것 같고 굳이 사람 나이로 따지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노화가 됐죠. 한 50대 정도, 50대에서 60대 정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10대는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데 이제 20대에서 자리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그림 왼쪽이 이제 네이버고 오른쪽이 이제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먼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9,400억,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7,10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300억, 1조 3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다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오른쪽에 이제 카카오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 729억, 2019년도에 2,06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제 4,300억에서 한 4,4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100% 이상 급증을 하죠.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하고 우리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단순 비교를 하면 카카오가 훨씬 더 이제 역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2018년도에 네이버 같은 건 16%, 10%, 13%, 10%대를 20%대 초중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3%에서 2019년도에 6%대, 그리고 올해서부터가 본격적으로 10%대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또 시연했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두 종목을 단순 비교한다면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가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 월봉인데요. 역사적 고점, 과거 이제 다음하고 이제 합병 이후에 이제 성장성으로 제 기억으로 이제 18만 3천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8만 원, 대략적으로 18만 원대 역사적 고점을 돌파 이후에 지금 4개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3년 올랐죠.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3년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4개월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지가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목표가 100만원 제시했는데 역사적 고점 18만원 곱하기 해서 5배 정도 적용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한 90만원 정도 대가 나오죠. 거기서 뭐 조금 더 써 90만원이나 뭐 100만원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그 이상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수라면 그리고 이제 프로라면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과 상황을 우리가 잘 인지한다면 100만원 넘어서까지도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각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3월 19일 최저점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추세선을 거보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일치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8월 들어서 저점이 좀 안 닿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의 길이가 이제 그 체증하는 그 초입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분명한 것은 만약에 이번에 카카오가 바로 직전 고점이자 역사의 고점이기도 하죠. 38만 4천원 돌파한다면 예전 상승 추세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오늘 또 방송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보고서들 이제 보신 거는 빼고 안 본 거 중심으로 2개 정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카카오 페이지 증권입니다. 8월 10일자 보고서입니다. 카카오 플랫폼 가치가 14조 원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 지분 가치가 총 20조 원, 합하면은 37조 원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31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21.8%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이성으로 접근했을 때죠. 일반적인 나와서 상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거고, 이 주식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강남의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가라든가 메커니즘은 동일하거든요. 제가 그 명색이 주식을 30년을 뭐 연구하고 또 매매를 해봤는데요. 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제 자기 가치에서 움직이는 구간은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70%라든가 이제 80%는 말 그대로 이제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욕심을 넘어서 혹은 욕심을 넘어서 탐욕이 개입되면서 많은 버블이죠. 거품을 이제 개입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8월 7일자 미래에셋 대우증권 보고서입니다. IPO가 지금 줄줄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IPO 일정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올해 안에, 카카오뱅크도 원래 내년으로 알려지는데 올해 잘하면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그 공개를 한다고 그러죠. 그다음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카카오M, 카카오 커머스 순으로 이제 그 상장을 한다고 그런 거죠. 이 상장 가치도 대단하죠. 자, 그 밑줄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웹툰 서비스 피코마. 지금 피코마는 대단한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일본 시장이 다 실패했거든요. 삼성전자도 뭐 나름대로 갤럭시라면 일본에 성공시키고자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웹툰을 비롯해서 하여튼 그 피코마는 성공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모멘텀도 굉장히 큽니다. 상징성 있죠. 이슈가 되는 거죠, 이슈가.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9월 내 완료가 예정된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연내 카카오뱅크 IPO 계획이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넷마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보시면은 과거 이제 그 2017년도에 시가총액이 한때 20조 정도 됐습니다. 20조에서 주가가 당시 이제 20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이제 급락을 하죠. 급락 이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횡보 과정을 거쳐요. 저는 그걸 이제 에너지 확보 구간, 에너지 뭐 응축 구간이라고 보는데, 그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1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와신 상담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은데요. 1년 동안 이제 횡보 구간 속에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체계가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수급 체계가. 자, 그래서 이 조정 받은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적게 올랐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20만 원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장중 저점이 사실 그 갭 지선까지 왔는데요. 장중 저점 14만 원대 초반이 되겠죠. 그 정도 부근이라면 오늘보다는 뭐 다음 주 정도 초반에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넷마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이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매출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만 보죠. 매출이 뭐 300억, 영업이익이 이제 그 287억 적자, 그리고 자산 총계가 1446억, 부채 총계가 370억. 자산 상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본 총계가 이제 1076억이 되고, 자본금이 177억, 그리고 부채비율이 34%, 유보율이 뭐 560%니까 재무적 리스크는 뭐 없다고는 봐야 되겠는데 이익을 전혀 못 내고 있죠. 이런 주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사기가 참 애매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실적과 펀더멘탈이죠. 그런 거하고 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넥슨 GT입니다. 넥슨 GT. 요게 지금 그 보시는 그림은 이제 넥슨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뭐 넥슨의 일본 법인 해외 시장 공략의 전초 기지. 그래서 넥슨은 일본 도쿄의 터잡은 본사. 뭐 넥슨을 통해서 해외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가급적 이제 국내용보다는 NC소프트가 참 훌륭한 기업이고 좋은데 참 국내용이죠. 넷마블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넥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쪽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좀 확보하는 중이거든요. 또 아래 보시면 이제 12여 년 만에 본사 시가총액이 이제 27조래요. 27조. 거의 이제 지금 한 3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C소프트가 이제 20조가 넘었죠. NC소프트, 넷마블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그 넥슨이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최고의 어떤 그 대한민국 게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그 기업은 넥슨의 자회사죠. 넥슨 GT가 되겠습니다. 자, 넥슨 GT의 이제 월봉이 되겠는데, 월봉 보면은 이제 그 대단히 의미 있는 다중 저항선을 이제 그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저항선이 말 그대로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앉을까, 혹은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새로운 어떤 그 새로운 시세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될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굉장히 원활하고 좋습니다. 상당히 좋죠. 근데 주가는 좀 사실 다소 좀 이제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슨 GT의 펀더멘탈은 너무 터무니없이 안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어요. 뭐 여러모로 보나 뭐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별 볼 일 없어요. 직장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을 5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넥슨이죠. 넥슨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죠. 대한민국에서 비상장인데 유일한 계열사 중 유일한 자회사 중에 유일한 상장 업체가 이제 넥슨 G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7월 달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올라가고 지금 눌림목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과열되지 않은 상태.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주가가 조정기니까 무리하게 살 필요 없고 뭐 적당하게 분할 매수한다면 너무 또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주가가 너무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별주니까 우리가 투자 금액의 대략적으로 한 10% 이내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위원 관련해서 여하튼간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1대1 상담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불법이고요. 그런데 가입이 확인되면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그 문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는데 이제 그 납득하기 편안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종목별로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짜가야 될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또 특히 제가 이제 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 투자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이제 말씀드려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